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선을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동승했던 가해 운전자의 아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죽는 줄 알았다면서 남편은 착실한 베테랑 버스 운전사였다. 급발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화입니다. 배신자 혹은 뭐 간신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 수위가 높아진 당권 경쟁. 그리고 여전히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분가량의 이른바 미래 비전 발표회를 위해서인데요. 사실 지금 비방전이 꽤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데 발표에 앞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배신은 처음부터의 배신이 아니라 결과가 배신이다. 네. 이게 우리가 역사의 경험이고 2017년의 경험이고 1997년의 경험입니다. 저희는 예. 네버 2017년 네. 분열, 탄핵, 괴멸, 어게인. 예. 네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너무 우리 양강구도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양강구도 많잖아. 우리 제일 크고 양강구도 많다고 스님이 그렇게 뭐 아이 그러지 말고 자자. 나는 꼭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다. 같이 붙여야지. 윤석열님도 오세요. 하고 이렇게 멋있게 입고도 아, 내가 나경원 대표님 옆에 계셔. 잘하겠습니다. 정치인들 참 힘들어요, 그죠? 카메라 플래시가 저렇게 터지는데 일단 계속 웃고 뭐 윤상현도 나중에 같이 오세요라고 분위기. 양강구도에 나도 붙어야지 했더니 포옹 한번 하자고 이렇게까지 뭐 윤 후보님 멋있게 입고 와도 되나? 나 후보님 옆에 계시니까 뭐 제가 그 말하는 순서 생략하고 일단 좀 화기애애했던 표정들 한번 스케치해봤는데요. 강전혜 변호사께서 이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이시니까 네. 실제로 오늘 저 자리에 가셨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저 영상 찍힐 때 저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 카메라 돌아가기 전부터 사실은 후보들께서 서로 좀 스몰 토크도 하고 하는 모습이 좀 훈훈해 보였습니다. 저희 강전혜 변호사님 잠깐 지나갔어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예.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이제 흥행을 넘어서서 조금 과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예. 오늘 후보들이 첫 번째 행사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조금 긴장한 모습들을 다들 보였습니다. 시작 전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바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 훈훈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뭐 아슬아슬하고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인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특히 저 김진욱 대변인 최근에 가장 그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원희룡 후보인데 오늘 포옹 한 번 하고 두 사람의 포즈가 좀 더 많이 잡혔다는 거 그래도 표면적으로도 뭐 아예 갈등이 있으면 마주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전당대 성격은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많이 카메라들을 의식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저 두 분은 그 지난 총선 때 보여줬던 브로맨스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저 과정, 저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지는 않은 장면들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그 나왔던 장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죠. 다시 보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힘겨루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십시오. 예. 저 비전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원희룡 후보께서는 백브리핑 자리에서 맞아요. 포문을 좀 여셨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 모습이 저런 다정했던 브로맨스 같은 모습이 앞으로 계속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다음 주부터 있을 후보 간 TV 토론회
이 과정은 오늘과 같은 모습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TV 토론회에서 이제 지금 한 달 중에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20일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남아있는데 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TV 토론이 시작되고 그 TV 토론을 통해서 완전히 기세를 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좀 본질로 가볼까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명당 대략 6분씩 자신의 강점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뭐 할 거냐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각자 어떤 걸 내세웠는지 한번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후반전 4대3 역전극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저는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해 레드팀, 쓴소리팀을 만들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민심을 날 것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여러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취합해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고 그걸 책상에 놓고 직접 토론하겠습니다. 이제 그 무기력을 깨고 강인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저 자신 느꼈습니다. 야, 제 몸속에는 민당을 향해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구나.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이겨내는 윤상현의 힘이 있구나. 정말로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4명의 후보의 옷차림만 봐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가 느껴지고 특히 6분 안에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를 대중들 앞에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키워드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쭉 봤을 때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 언급을 한 건 나경원 의원과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고 뭐 윤상현 후보는 뭐 야당과 잘 쌓여있는 DNA가 있다. 한동훈 후보는 변화의 골든타임, 4대3 역전. 확실히 좀 포인트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2016년 이후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비대위원장이 8명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황우여 위원장을 포함해서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당대회를 했던 게 이제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뽑혔고 여당일 때 김기현 대표가 이제 뽑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이 전당대회는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아주 살아 있었던 그 전당대회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지금 용산의 영향, 즉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전당대회입니다. 또 후보들이 보면 대부분 또 대선 후보급들의 후보들이 지금 당권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정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어떤 이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비전을 4명 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제 지금 이 총선 3연패한 여당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또 변화해야 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어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즉 건강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지점들. 그렇지만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예. 그렇지만 쓴소리는 하겠다. 그 순서를 하기 위한 레드팀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의 어떤 중도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떤 개파 정치를 철폐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일단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본인의 어떤 오선 의원으로서 어떤 이 강한 어떤 여당으로서 어떤 자리마감하겠다는 것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짧은 시간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어떤 비전에는 아주 구체성은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4차례 걸친 이제 이 TV 토론에서 굉장히 아마 이 대결이 치열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동훈 후보가 오늘부터는 이 원희룡 후보에 대한 어떤 이런 비방이나 어떤 대결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맞대응을 한동훈 후보가 그렇죠. 했는데 원 이제 후보에 대해서. 예. 팩트가 틀린 것 이외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워낙 지금 비난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얼마만큼 뭐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참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어떤 이 재밌는 그런 경선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공격에 한동훈 후보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오늘부터 방침이다. 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도학 의원님, 어쨌든 치고 나가는 건 한동훈 후보고 다른 후보들은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수비 숫자 늘려보자는 거냐? 그래서 이길 수 있냐? 변화를 얘기한다. 그 우상호 전 의원도 한동훈 후보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평가를 했는데 오늘 비전 발표에서 대통령보단 변화에 방점을 둔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공약 이거를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예. 그런 내용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대통령 무슨 선거에 출마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곳에서 논점이 좀 많이 이탈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대통령이 뭐 정무장관까지 신설한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정무장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이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거냐. 그게 아니고 대통령 자체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적 없다고 얘기해주면 예. 모든 국민들이 마치 속을 것처럼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이 심판을 받았고 그 이전 연도에 있었던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이미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이번 전당대회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런 지점에서는 좀 많이 모자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야구를 빗대면서 9회 말이다. 우리 긴장해야 된다. 우리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축구에 또 비유를 들거든요. 예. 저는 제가 똑같이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윤심 전당대회고요. 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전당대회고요. 대통령께서 골을 골대로 차야 되는데 관중석으로 막 차고 있으니까 이 후보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골대를 관중석으로 옮겨주겠다. 요렇게 지금 보여요. 예. 그래서 국민들을 보시기에는 조금 눈살 찌푸러질 내용들이 아닌가 전혀 기대하는 내용과는 다른 쪽으로 가시고 있다. 예. 정신 차리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글쎄요, 뭐 윤심 전당대회라고요? 아니 근데 그 윤심 전당대회면 뭐하러 대통령실과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친윤이다, 절윤이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죠? 그러니까 그는 제가 볼 때 조금의 어떤 이 그 객관적으로 보시는 관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지금 보면 전륜, 친윤, 등등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예. 그만큼 대통령실과의 긴장관계가 있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름대로 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견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왜 뭐 뒷받침 못하고 있냐?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도학 의원께 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차원에서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초반 기세 어대한 한동훈 후보 중심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에 좀 발맞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그 후원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이 됐으니까 계좌를 열어서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구분도 안 돼서 1억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이거 꽤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미국 선거에서 보면 후원금을 누가 많이 더 모금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후원금을 지금 선관위에 따르면 1억 5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근데 이제 이 1억 5천만 원에서 아마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문의해 본 결과 한 20%는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 1억 7천만 원 넘게 모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재밌는 대목은 이게 8분 50초 만에 일단 이 모금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8분 50초라는 게 이게 뭐 금액이 많은 분들이 한 게 아니라 거의 90% 1,700명 정도인가요? 이분들이 다 10만 원씩 이제 어떤 소액 후원 이걸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자금은 10만 원을 내면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예. 지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모금에 동참을 해서 꽤 이제 10만 원 소액 기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비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당대표 나올 때 2시간이고 예. 이준석 대표는 아마 3일 만에 그때 뭐 모금했다고 그러고요. 이제 곧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선거 출마하지 않습니까? 예. 몇 분 만에 과연 될지 그것도 아마 관전 보이는 것 뭐 같습니다. 갑자기 또 뭐 그게 좋든 싫든 팬덤 정쟁이 된 거고 이현정 의원 말씀은 뭐 구분도 안 돼서 한동훈 후보의 모금액이 모였다는 것, 소액 기부도 많다. 이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적하는 확장성 혹은 뭐 윤 대통령과 관계 이런 부분 일단 그것도 단점이라면 나중에 고쳐 나가야 될 거지만 팬덤 자체는 공고하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강력한 지지층이 없이는 사실 정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여권 주자 중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어떤 팬덤이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저 수치로 일단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동훈 후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내가 그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얘기. 일단 뭐 보여지는 분위기가 초반 판세는 한동훈 후보가 이끌어가는 모양새라면 이제 대리전 양상, 견제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한동훈 후보의 일강 분위기에 대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90%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20일밖에 안 남긴 했거든요. 반드시 뒤집어져요. 예. 혁신 끝나고 저 미래당 선대위원장 하면서도 네. 그냥 좀 뭐랄까요. 잘못을 조금 인정을 하면은 다 화해하고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네. 참 어려운가 봐요. 본인 생각이 강해요. 머리 좋으신 거 확실하고 네. 또 말씀하신 것도 많이 맞는데 그래도 조율에 제가 굶주렸어요. 그것이 좀 안타깝고 아쉽고 네. 아마 저하고 조율을 안 하면 하물며 좀 걱정이 돼요. 생각이 너무 강하고 고집 너무 부리면 힘들어져요. 겉으로 불거졌던 갈등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가족 싸움 할 때, 뭐 부부 싸움 할 때도 네. 뭐 이 카메라를 켜놓고 합니까? 형제끼리 싸울 때도 뭐 카메라를 켜놓고 싸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주 심각하게 의견 대립을 가지고 예. 서로 다투어도 절충해서 거기서 또 화해하고 나와서 그 점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 점이 배신자 프레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인요한 의원, 지금 원희룡 후보와 이제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최고위원 도전장을 내민 게 인요한 의원인데 인요한 의원 얘기 잠시 뒤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저 김준욱 대변인. 영화 트루먼 쇼 뭐 거의 잘 아실 거잖아요. 짐 캐리 주인공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다 움직이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트루먼 쇼에 사는 분들 주장이다. 실제로 안 그렇다. 김준욱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좀 지금 나와 있는 민심들, 예. 좀 아까 이 후원금 모금하는 것들 또는 한동훈 후보가 어디에 갔을 때 그 후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과연 그게 한동훈 후보만을 그 속이기 위해서 트루먼 쇼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동원된 사람들일까 하는 모습을 보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실체가 지금 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럼 영남 당원들의 민심 또는 이 친윤계를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지층들 여기에서도 과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 본질이지 예.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를 다 부정한다. 지금 저것은 그 한동훈 후보가 혼자만 저러고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다 사상 누각일 것이다.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만 평가하기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트루먼 쇼 오히려 반대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한 어대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트루먼 쇼 아니냐. 물론 전당대회 선관위원이시니까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때 소통 문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 선거 결과 안 좋았고 네. 대통령 각세행고 해명해야 된다. 인요한 의원도 사실 뭐라 그랬냐면 조정훈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어제만 하더라도 본인이 영남 가보니까 어대한 바뀔 기류가 한 90% 된다. 이렇게 인요한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일단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 러닝메이트라는 것을 밝히고서는 선거운동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후보들 4명이 모두 다 동의를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 전에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전당
전당대회 전에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전당대회 선거 개입을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그 전당대회 전에 그 백서 TF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선거에 개입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이 누군가의 선거에 당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낙선을 위한 행동도 선거 운동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저희 당원 당규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진애 변호사가 보셨을 때 네. 현직 의원은 어느 뭐 누구 특정 후보를 뭐 본인 최고위원 출마하지 않은 이상 대놓고 지지할 수는 없는데,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으로서 총선 백서를 전당대회 전에 발간하는 것도 네. 일종의 선거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 그렇죠. 때리기 있을 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4명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백서를 발간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TF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발간 시점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발간하는 것을 막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전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정훈 의원 그리고 뭐 인여한 의원은 이번에 최고위원 출사표 던졌으니까 일단 그 원희룡 후보와 결을 맞춰서 한동훈 후보 직격하는 목소리, 어대한 기류는 90% 바뀔 거다라는 취지이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요. 지자체장들도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시장 자숙해야 된다. 총선 참패 일부 책임 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홍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 이동환 의원님, 예. 원래 그 친윤 외곽 최대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만 쏙 빼고 초청장 줬냐 아니냐 이것 갖고도 공방이 있었는데 조만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이런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외곽 조직이 한동훈 후보를 비토하는 그 분위기가 오히려 초반 판태에서 전당대회 내부에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쏠리는 그런 효과가 분명한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자체장들이 저렇게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자체장들은 일단은 자신들이 엄청난 조직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여론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의 여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자체장들로부터도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리더구나.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이 당이 사분오열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줄 수도 있고, 예. 거꾸로 뭔가 왕따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류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 표가 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리더십이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이 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 이 한동훈 위원장을 따를 거냐. 총선 전에는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사실은 개입을 했지만 마음대로 어쩌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공천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이 뭐 사정 권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지금 영남권 인사들, 영남권의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을 믿고 이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국민도 없어서 힘이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 국민들을 확 예. 힘을 세워서 힘을 자체적으로 만들 거냐, 예. 아니면 대통령한테 다시 90도 폴더 인사하듯이 예. 접고 들어갈 거냐, 그 두 가지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동 의원님이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 비판하시면서 유독 신난 것 같은데,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 비판할 때 꼭 제가 표정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위기와 함께 실제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 기류 좀 더 목소리를 높아지는 오늘 비전 발표의 성격의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거대 야당이 무기력하던 여권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보고와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 그리고 검사 탄핵안 보고 등을 예고했는데요. 먼저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에 자진 사퇴하며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니
스스로 물러나 후임이 와서 일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퇴임식에서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보겸 기자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도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사퇴로 무력화시킨 겁니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탄핵안 통과에 따른 직무정지를 막고 정부가 추진 중인 MBC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맞대응 카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다음 달 12일 MBC 이사진 임기 만료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임 부위원장이 신임 이사진 공모 절차를 마무리해 놓으면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바로 결재해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윤석열 대선 캠프 언론특보 출신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한 걸로 전해집니다. 탄핵 카드가 무력화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언론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불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튀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 최상병 특검법 수정 제안을 철회해라, 대안이나 내놔라 맞섰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밝힌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제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후보는 대안이 있냐고 맞섰습니다. 대통령도 선수사 후특검 아닙니까?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략적인 특검이라는 게 국민들도 다 아는 건데. 저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원 후보는 민주당 갈 수도 있다는 과거 발언으로 공세한 한 후보를 맞받았고, 제가 민주당 갔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떨어뜨린 제 최전방 선봉장이 접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는 배신의 정치 공세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식의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원과 한이 너무 지나치게 갈등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진 분, 총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죠. 당권 주자 간 비방전만 가열되면서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인데요. 오늘 비전 발표회로 한자리에 모였다면서요? 네, 요즘 워낙 치열하게 맞붙어서요. 한자리에 모이면 어색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총선 때로 돌아간 것처럼 손도 꽉 잡고요. 웃음 띤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면 둘이서 뭔가 속닥대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요. 원 후보가 한 후보에게 우리 둘이 양강구도라는 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다른 후보들 기분은 그럼 별로 안 좋겠는데요. 네, 그렇겠죠. 나경원 후보,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둘이 양강구도처럼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양강구도 맞잖아. 둘이 제일 좋고 양강구도 맞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구나. 같이 붙여야 돼. 윤석열 대표 오세요. 뭐 좀 기분 나쁠 만도 한데 화기애애하게 네.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이 비전 발표회가 끝나기 무섭게요. 후보들 돌변했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예,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제가 민주당 갔습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한동훈 후보도 참지 않았겠죠. 저는 원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셨죠. 다른 후보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논평할 필요 있나요? 뭐 그러라고 하시죠. 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내부 경쟁 참 아슬아슬해 보입니다.